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제가 차마 거의 한 달 전쯤에 올렸던 주린드 탈출기 내용이 기억나냐고 묻지는 못하겠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개념과 기본 성질, 그리고 실전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요. 사실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선 관련한 굵직한 개념이나 내용들은 대부분 다 다뤘었고요. 골든 크로스 관련 개념과 내용만 이번 시간으로 미뤘었어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의 여러 가지 성질들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요. 오늘 배울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해 두셔도 실전 매매에 충분히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이동평균선 알아 라고 조금 뽐낼 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용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핵심만 잘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휘리릭 지난 시간 내용 복습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동평균선이란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평균값들을 연결한 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단기부터 장기까지의 이동평균선들이 있었죠. 자,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은 각 기간 동안의 추세를 나타내게 되는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5일선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에 하늘색과 초록색 60일선과 121선 이평선은 하락하고 있다면 단기 추세는 상승이지만 중장기 방향은 여전히 하락 추세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5일선을 따라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듯 하지만 그 위에 자리 잡고 있는 60일선과 121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 차트 볼 때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동평균선의 배열도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배열이 되어 있다면 이걸 정배열이라고 부르고요. 전형적인 상승 종목에서 이런 배열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딱 반대로 121선부터 5일선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배열이 되어 있다면 이건 역배열이라고 불렀고요. 전형적으로 하락 추세인 종목에서 나타나는 배열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배열 상태에서는 21선이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자주 하게 되고 반대로 역배열, 하락 추세에서는 21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배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점을 잘 잡을 수가 있다. 이동평균선 1편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이것만 확실히 잡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네, 이동평균선들은 끊임없이 확산, 퍼졌다가 다시 수렴, 모였다가를 반복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동평균선들이 한 곳으로 수렴하게 될까요? 주가가 별다른 변화 없이 같은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동평균선들도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모이게 되겠죠. 하지만 이 수렴 과정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로든 아래로든 주가는 방향을 잡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수렴 이후에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난잡하게 움직이던 5일선, 21선, 61선, 121선들이 점점 한 곳으로 모여서 밀집하기 시작한다 싶으면 관심을 무조건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였다가 정배열로 이동평균선들의 위치를 잡는 그 극 초반이 바로 매수 급소가 되니까요. 이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튀는 경향이 있거든요. 몇 배씩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차트 매매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HTS 조건 검색식을 활용해서 이동평균 밀집 후 정배열에 들어가는 종목을 좀 검색하는 방법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맹신은 하면 안 되지만 검색해서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 번 이렇게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실전 매매에 좀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지난 시간 복습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의 꽃,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 얘기를 하려면 이동평균선이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의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해보죠.
분홍색 두꺼운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동평균 가격을 쭉 연결해서 그려지잖아요. 여기서 이동평균 가격은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한 가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밑돌면,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상승해서 이동평균선에 접근하게 되면, 근접하게 되면 이전에 매수했던 많은 사람들이 본전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도에 나서게 되겠죠. 본전이라도 찾자는 심리가 발동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매도 물량이 꽤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엔 반대의 경우인데요.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한참 위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이 종목을 매수한 투자자는 평균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뉠 텐데, 만족하고 수익을 내고 매도한 사람과 더 욕심내고 끌고 가는 사람으로 나뉘겠죠. 아무튼 계속 주가가 더 오를 줄 알았는데 하락하면서 이동평균선에 접근하게 됐다.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내려오게 됐다. 그러면 미리 수익을 냈던 사람들은 가격이 다시 싸졌는데 다시 진입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테고요. 욕심을 내고 팔지 못했던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매수한 가격 수준까지 떨어졌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손실이야. 버텨줘야 돼. 라고 하면서 또 매수를 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 우선 상승 추세이기는 하니까 내가 원래 산 가격 수준에서는 더 살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매수할 만하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세가 붙어주니까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이렇게 제가 지지와 저항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이 지지, 저항에서 파생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공부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주가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게 바로 매수 타이밍. 주가가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면 그게 바로 매도 타이밍이라고요. 네, 똑같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그걸 골든크로스라고 부르고요.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크로스인데 골든크로스인 거예요. 황금빛의 크로스라는 거죠.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여기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했다. 그러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크로스. 여기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볼 때 21선을 중심으로 적용해서 보거든요. 5일선을 활용하면 단기적, 완전 일시적으로 주가가 이평선을 이탈하고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속임수에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21선에 적용하는 게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에 다른 종목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분홍색 굵은 선, 이번에도 21선 되겠습니다. 주가가 21선을 확실히 뚫고 올라가 줬을 때가 골든크로스 되겠고요. 반대로 하향 돌파할 때는 데드크로스 되겠고요. 보면 21선 위로 잠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고꾸라진 이런 자잘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번 차트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분명히 위로 올라서 줬는지, 그리고 그 구간에서 거래량까지 좀 동반이 됐는지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개념 전혀 어렵지 않죠. 적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크로스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동평균선들 간에도,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들끼리의 크로스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 단기 골든크로스, 20일 이평선이 60일선을 상향 돌파하면 중기 골든크로스,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끼리의 크로스로도 단기, 중기, 장기,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분석한다는 거죠. 자,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다. 이 말은 해당 종목의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20일간의 평균 가격을 넘어섰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분명히 상승세가 붙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5일선과 20일선의 크로스 분석을 통해 매매 시점을 포착, 매매 타이밍으로 잡게 되고요. 20일선과 60일선의 크로스 분석을 통해서 그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실전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차트에서 주황색 선이 5일선이고요. 분홍색이 21선, 하늘색이 61선, 초록색이 121선 되겠습니다. 우선 주황색 5일선이 분홍색인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제가 체크해둔 분홍색 시점이 바로 단기 골든 크로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했다고 쳐볼게요.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21선을 깨고 내려오지 않는 한 이론적으로 계속 보유합니다. 그러다가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떠줬어요. 21선과 60일선 간의 골든 크로스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 현재의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60일선을 상향 돌파하고 그 다음에 또 120일선까지 뚫고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평균 가격 수준을 5일간의 평균 가격이 단숨에 뚫고 올라가 줬다. 이건 단기 상승 탄력이 아주 탄탄히 붙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차트 흐름이었네요. 그 이후에 다시 무너지긴 했지만. 네, 반대 데드 크로스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이 20일선을 하향 돌파하면 단기 데드 크로스, 매도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 이후 21선과 60일선 간에도 데드 크로스가 또 나타났다면 이 하락 추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차트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매수 시그널을 줬네요. 5일, 20일 단기 골든 크로스 나타나는 부분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20일선을 깨지 않는 한 쭉 들고 가다가 20일선과 60일선 간의 중기 골든 크로스가 확인되면 조금 더 가지고 간다. 네, 쭉 가다가 5일선이 20일선을 뚫고 내려오려고 해요. 주가도 21선을 깨고 내려왔고요. 이 구간을 또 매도 시점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심플하면서 굉장히 유용하죠. 자,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교육용으로 지금 자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념과 차트상의 흐름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일치되는 그런 종목 차트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설명만 딱 듣고 오늘 보시면 왠지 모든 차트에 이 개념이 진짜 완벽하게 적용이 가능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내가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는데 완전 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드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실 때 관심 종목에 적용을 해보실 거잖아요. 그때 최근뿐 아니라 아주 과거, 먼 과거까지 차트를 쭉 돌려보시고 20일선과 주가 간의 크로스 분석이 잘 적용이 돼 왔는지, 그리고 이동평균선 간의 크로스 분석이 또 잘 맞아 떨어져 왔는지, 그러니까 50일선, 21선, 21선, 60일선 간의 그 크로스 분석이 지금까지 잘 적용이 됐는지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 분석이 잘 맞아 떨어졌다, 잘 적용이 됐던 종목이다 싶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잡으실 때 그 이동평균선 분석을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네, 이게 잘 안 맞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처음에 배웠던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이런 기본적인 개념 활용해서 한번 충실히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제가 차트 관련해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보조적인 지표,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도 가끔 활용을 하고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비교적 쉽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차트의 보조 지표 몇 가지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차트 보조 지표 외에 그냥 주린이로서 주식을 지금까지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 알고 싶었던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면 공부해서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